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용 전문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다가온다. 수혜주를 찾고 있다면 바로 이것을 찾아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질병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그 수혜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좋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은 일단 오전 새벽 1시 반, 새벽 1시 반이고요. 이 영상은 이제 내일, 여러분 출근길에 볼 수 있도록 오전 7시에 업로드 되도록, 설정을 해 놓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혹시 영상을 보다가 뉴스상의 시간이나 좀 이런 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혹시 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뭐 이거를 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데, 제가 뭐 뉴스를 매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또 뉴스 같은 경우도 이 유튜브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있죠. 이 방송 보다 보면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강태공 전문가를 찾게 했어요 해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저도 뉴스를 보다 보면은 안 뜰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진짜로 알 수 없이 갑자기 이틀 전에 뉴스가 막 뜨기도 하고, 막 3일 전에 뉴스가 뜨기도 해요. 내가 뭐 실시간으로 뭐 모든 뉴스를 다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제 눈에 들어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관심 갖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제 보면은 코로나와 같은 증상, 실제로 이제 코로나인 줄 알고 코로나와 같은 증상이기 때문에 코로나인 줄 알지만 코로나가 아니고 바로 뭐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발병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치사율이 10%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치사율이 10%라는 거는 10명 중에 1명은 그냥 걸리면 죽는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사실 타격이다. 만약에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처럼 변이가 된다든지 이런 확산이 엄청 빠르게 된다. 사실 얘가 확산이 그렇게 막 코로나처럼 엄청 심한 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이 변이 바이러스가 조금만 생기고 확산이 빠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바로 셧다운제 가야 됩니다. 셧다운제. 진짜 사람이 바로 죽어나가는 그런 거고, 왜 치사율 10%가 엄청 크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만 본다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엄청 심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세계보건복지기구에서 이제 발표한 게, 자, 이제 우리가 사스와 메르스를 비교했을 때, 자, 실제로 치사율이죠. 치사율이 사스 같은 경우도 사실 9%대, 메르스도 34%대.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 사실은 치사율은 2%대로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사실 치사율만 본다라고 하면 코로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메르스, 사스, 뭐 사스와 근접한 그런 효과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사실 무서운 건 뭐냐고 하면은,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자체는 그렇게 사실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얘가 최근에서 발병한 거냐? 그게 아니에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과거 옛날부터 이미 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면은 1958년도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1958년도에 원숭이 연구자들에 의해 처음 발견됐고요. 70년도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인간 감염 사례가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사실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와 같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은 치사율이 높아질 수 있고,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에게는 이게 이 전염성이 강하게 이제 옮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증상이 없는 감염자가 타인에게 바이러스 전파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제 코로나처럼 쉽게 전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얘는 그냥 조용하게 넘어갈 수가, 지금 그냥 이렇게 치사율이 10%에 달하지만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지금은 이미 우리가 전 세계가 코로나를 통해서 면역력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특히 질병에 걸린 사람은 면역이 더 낮았기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지금 옮긴다.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되돌릴 수 없다. 치사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0%를 기본으로 깔고 갔을 때는 정말 심할 경우에는 20%, 30%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해봐야 되는 사실상 무서운 질병이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이게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당장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도 당장에 이슈 안 됐어요. 코로나가 정확하게 19년도 11월인가요? 11월인가 12월에 중국에서 발병을 했고 이때 코로나 발병 이슈가 나왔지만 다 무시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2020년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전 세계에서 이걸 가지고서 말이 많아지고 이게 논란이 되면서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하고 사실 발병 당시에만 해도 큰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사실 발병했다고 이게 이슈가 나와봐야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단 하나도 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방금 얘기했다시피 코로나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겹친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이거는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선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 생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련되어 있는 관련 수혜주를 찾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다 찾아놨으니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과거의 뉴스를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미 허가를 받았어요. 보면은 굉장히 쉬워요. 수혜주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고 하면은 바바리안 노르딕이라고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 나와있죠. 덴마크 제약사 바바리안 노르딕을 원숭이 두창 사용 가능한 첫 번째 백신으로 승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얘네 이미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게 논란이 된다고 하면은 바바리안 노르딕이라는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찾아봐도 이거에 관련된 백신주를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지금 한 4시간인가 한 3, 4시간 정도 그래도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찾고 찾았지만 좀 못 찾았어요. 제가 약간 제가 서칭 기술이 좀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찾아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찾은 거는 바바리안 노르딕이라는 기업이고 그럼 문제는 뭐냐고 하면 바바리안 노르딕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럼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해외 주식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뭘 하면 되냐고 하면은 바바리안 노르딕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찾으면 돼. 늘 얘기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얀센이라든지 이런 것들 화이자, 모노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 상장은 안 되어 있어. 근데 관련주로 수혜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뭐 때문에?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 우리도 뭘 찾으면 되냐고 하면은 이 바바리안 노르딕과 관련해서 지분 투자나 지분을 가지고 있다든지 같이 함께 가는 기업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열심히 찾았어요. 우리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정보를 알고 가야 되니까 또 열심히 찾았더니 그래서 어떤 기업이 나오느냐 이것도 참 이게 운명인가. 최근에 코로나로도 이슈받고 있는 존슨앤존슨이죠. 존슨앤존슨이 바바리안의 기술 적용 확대제. 그러니까 이게 존슨앤존슨이 덴마크의 바바리안 노르딕과 백신 개발과 관련된 기술 제약을 체결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바바리안 노르딕이라는 이제 이 기업이 뜨기 시작하면은 얘네가 이제 이슈받기 시작하면은 당장의 기술 보면은 백신 개발과 관련된 기술 제휴 체결한 데가 어디야? 자, 바바리안은 어디랑 간다? 바바리안은 존슨앤존슨이랑 함께 간다. 존슨앤존슨과 함께 간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뭐 보면 돼? 존슨앤존슨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찾으면 돼. 그럼 존슨앤존슨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찾으니까 최근에 존슨앤존슨은 또 뭐로 엮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얀센이라는 백신을 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슈를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면 된다? 이 존슨앤존슨과 함께 가는 얀센 관련되어 있는 백신 수혜주를 한번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존슨앤존슨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바리안과 엮이고 이 바바리안 아까 원숭이 두창 관련되어 있는 백신 수혜주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은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존슨앤존슨과 함께 가는 존슨앤존슨 관련된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TNR 바이오팹이 있고요, 유한양행이 있고요, 인콘, 그 다음에 제넥신, 셀리버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신풍제약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6가지의 종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질병? 사실 무섭진 않아요. 치사율만 더 높을 뿐이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걸린 사람들이라든지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면 더 무서워지겠죠. 뭐가요? 원숭이 두창이라는 질병이요. 그리고 이 두창이라는 질병을 봤을 때 수혜주를 찾고 있다.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존슨앤존슨, 바바리안이 존슨앤존슨과 기술 협약 체계를 맺었기 때문에 N을 그리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N, 존슨앤존슨과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존슨앤존슨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보자. 그게 어디라고요? TNR 바이오팻, 유한양액, 인콘, 제넥신, 셀리버리, 신풍제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과연 이게 사실 코로나도 그랬다시피 이게 당장에 이슈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눈여겨봐가지고 상황을 지켜봤을 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진짜 또 원숭이 두장이 갑자기 툭 이슈되면은 여러분들 또 뭐 우리 뭡니까 성지순례 왔습니다 해주면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웅 전문가였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사라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모두들 안녕.